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24일입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서는 상강이죠. 명리학에서 쓰지는 않습니다. 상강은 24절기 가운데 중기를 제외하고 절기만을 쓰니까 우리는 12개를 씁니다. 12개를 쓰는 이유도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12개를 쓰는 이유는 지구가 11.862년을 돌아야, 그래서 약 12번 돌아야 목성이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성 위치가 세성인데, 세성이라 그러면 목성을 뜻하는데 한 해 두 해 세, 그럴 때 그 세자가 연에 있거든요. 그래서 12번 돌고 나면은, 약 12번 돌면은 한 번 돈다. 또 이게 이제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라고 본다면은 또 하나의 또 설은 우리 황도와 백도거든요. 황도라는 것은 1년 동안 태양이 지나간 자리고, 백도는 1년 동안 달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달은 1년에 각기 다른 자리에서 황도 자리와 12번 교차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면 한 달 그러는데, 그래서 황도와 백도가 각기 다른 자리에서 12번 교차하기 때문에 12개를 쓴다, 이런 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상자는 서리상자입니다. 강자는 내릴강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부터 서리가 내리는 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로하고 입동하고, 그래서 겨울에 문턱이 오기 직전에 지금 와 있다. 사실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은 아직도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절기상으로서는 상강이다. 서리가 내리는 날이 오늘부터다. 그런데 이 강자는 내릴 강자로도 씁니다. 그래서 강우량 그러면 이 강자를 쓰죠. 그런데 항복할 항자도 됩니다. 항복할 때 이 항자를 씁니다. 그런 것도 알고 넘어가면은 좋겠죠. 자, 오늘은 화, 살, 위, 인, 적, 살이 화하여서, 화자는 이 앞에 합자가 빠졌다라고 했죠. 그죠? 합화해서 이런 뜻입니다. 살이 합화해서 인이 된 경우에 사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첨부시켜서 제극인이 아니고 제와 제가 인을 잡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망했다 그러면은 이 정도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망한 경우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살이 인으로 변한 것은 좋지만은 제가 인을 합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극과 합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극이 된 것은 어떻게든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이 된 경우는 치유를 할 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합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까요? 우리가 합이 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깨져서 없어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만약에 인이 있는데 옆에 병화가 있어서 이렇게 인을 합거시켰다. 예를 들어서 임수나 개수가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해결이 되냐면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는 한마디로 완전히 묶여서 끝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달리 신금이 있을 때 청화가 있게 되면은 요거는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비견이나 급제, 임수나 개수가 와서 이 청화를 극하게 되면은 인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극보다는 합이 훨씬 더 위중하고 또 답이 없다, 한마디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의된 경우는 운에서 신금이나 경금을 다시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을 살리는 경우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사주는 퍼즐 맞추는 것과 같이 차근차근 이렇게 끼워 맞추면은 사실 모든 답이 다 나온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사주는 퍼즐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무늬를 끼워 맞추듯이 딱딱 결합을 하게 되면은 안 될 것은 안 된다. 즉 패가 난다. 될 것은 된다. 즉 성이 된다. 이것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입니다. 월티가 축월입니다. 축월의 개수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정확하게 잡기 칠살격 그럽니다. 칠살격 그러면 원래는 부모덕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살을 쓰는 사주니까 이렇게 조상자리에 재가 있다. 조상덕도 없다. 이 사주는 조상의 음덕이 정말 없어서 한번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덕은요 아주 좋습니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로 인하여 처덕의 어려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옆에 오화가 전부 다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식 자리는 당연히 좋죠. 칠살격에 인을 만났고 또 일간의 뿌리가 신금 하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는 인신상충이 나니까 뿌리와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니까 새로운 길을 찾아서 떠났다. 뭐 이런 말도 되고요. 또 인목과 합도되니까 새로운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났다. 이런 말도 됩니다. 새로운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목이 들어오면 일단은 성이 되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크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자꾸 우리가 합하여서 그래서 삼합을 해서 인으로 바뀌면 다 같은 인으로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사화가 붙을 수가 있고요. 월지가. 그리고 여기에 지금같이 축토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유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기 다릅니다. 각기 다른 부분을 늘 염두에 두면서 보셔야 됩니다. 삼합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삼합입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하고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합을 해서 좋은 경우 같으면 차라리 이런 경우가 더 좋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흉신인 칠살이 상신인 인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길신인 인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주 더 좋아진 경우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늘 옆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오화가 있다라는 거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축중에 신금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잡기 칠살격이 인격으로 완전히 변격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을 크게 써먹을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인은 하나가 아니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로 인해서 인이 하나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뜻이 되냐면은 이런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여자를 만났다.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돈을 벌어야 된다. 부모, 조상은 있으나 부모는 있으나 제로 인해서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나 더 인이 섰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모가 부모님께 받은 것을 잃고 다시 한 번 더 받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일단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일단은 패가 난 사주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경금을 하나 얻었기 때문에 시에 의해서 다시 일어났다. 그래서 이분은 가지고 있던 것을 한번 잃고 돈을 벌려고 하다가 오히려 돈에 이렇게 잃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월지는 일단은 7살이기 때문에 7살을 기준으로 해서 방의 흐름을 일단 살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임묘진 목기운으로 흐릅니다. 이거는 성격이죠. 대단히 좋습니다. 7살을 치고 들어오니까. 두 번째는 제로 흐릅니다. 이게 이제 패가 나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다시 인으로 흐릅니다. 대단히 좋은 시기가 되겠죠. 자, 운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주 팔자를 사실 살피면은 해자 축 그러면 이 정도 보이죠. 그래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흘러서 갔을 것이고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중년이 대단히 좋고요.
그래서 마지막 고비가 조금 안 좋은 정도가 됐을 것인데 지금 이 사주는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인생 중인의 즉 재물로 인한 대패를 볼 수밖에 없는 사주입니다. 자, 을사대운에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정말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잘 다니고 있던 사람이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을 이어받는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옵니다. 이제 사업이 제로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을경합이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말도 되고 그래서 있던 직장을 두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좀 되는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들어왔지만 사유축 합금을 하니까 오히려 돈을 좀 버는 형태로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천간에서 재가 뜨고 지지에서 이 병이 되는 재가 뜹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두 다 탕진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올해처럼 기회가 오면은 정말 다행이죠. 우리가 비견급제가 뜨면은 재패가 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병화가 떴지만은 살이 뜨면은 그러면은 재생살 살인 상생되거든요. 어려운 난제에서 일어났다 이 말도 되고요. 또 이렇게 급제가 와서 재를 이렇게 극하게 되면은 어려운 중에 오히려 갑자기 돈을 벌게 되더라.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횡재를 하는데 뭘로 횡재를 하느냐 하면은 난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 위험한 걸 그래서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뭘 하나를 잡았는데 그것이 큰 돈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경매권 같은 것 그래서 투자하면은 남들은 투자하면은 곤란하다고 잘못하면은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하는 위험성을 안고 올해 던진 투자가 한번 대박을 칠 수가 있는 그러한 때가 되겠습니다. 내년 역시 지날 수는 있습니다. 해자축으로 그러게 되면 그죠? 해자축으로 그러게 되면 일단은 이분이 좋아지지만은 하지만은 천간에서 병화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는 전혀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던 일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길을 바꿔서 그래서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시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는 퍼즐이다. 그리고 칠사를 쓰는 사주가 인으로 변격이 됐지만은 인이 합거되고 그리고 재운으로 흐르게 되면은 그래서 사주가 딱 맞아 떨어지더라. 칠살은 재운으로 흐르게 되면은 죽음의 늪에서 흐를 수가 없는데 그게 상시한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자평진전에는 재로 흐르게 되면은 재를 따라가다가 재패가 나면서 난재 그래서 위험에 봉착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그것을 한번 오늘 공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